제가 이제 대구에 와서 사역을 한 지가 벌써 4년째가 됐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대구에서의 시간이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대구에 와서 그 3년 6개월 정도 시간을 지났고, 글쎄요, 뭐 다른 큰 일이 없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너 나가 이러지 않으면 웬만하면 좀 있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년 동안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머리 아프지 않게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 계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편안하게 6개월 동안 청년부에서 무슨 일 했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면접을 볼 때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면접을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먼저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 선임 그룹에서 면접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서 취지는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들의 주체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특별한 이런 고난을 주신 건데, 물론 뭐 마지막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처음 와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 하여튼 목사님 4분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 4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왔을 때 이분들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얘가 대구에 왜 놀러오려고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그때 마침 필요했던 사역이 이제 교회 좀 찬양 인도를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역할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좀 거기에 적합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이제 찬반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의 핵심은 여러분 예상하기에 뭐 같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제 나이 이제 30대 후반인데 결혼을 안 했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결혼한 그냥 물끔한 사역자들 많은데 저 흠 있는 그런 사람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제가 여기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사역을 많이 하게 된다면 어떤 사역을 좀 해보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다. 뭐 이렇게 작년 교구를 할 수도 있고 청년부를 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갈 수도 있는데 원하는 걸 일단 먼저 말하면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전까지 7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미혼인 상태로 청년 사역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 좀 많이 그때는 좀 지쳐 있었어요. 이제 좀 한계도 많이 느끼고 이제는 좀 청년 사역을 그만하고 장년분들하고 이렇게 좀 장년분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교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3년 동안 이제 교구에 이제 있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교구를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근데 한 2년 이렇게 하고 나서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직접적인 목양이라든지 특별히 더 이제 그런 거는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설교 기회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에 청년부를 한번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그런 이제 의사를 내비쳐도 조용하고 있어라. 결혼도 안 한 게 지금 어디 청년부를 하겠다고 지금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해가지고 내가 청년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역자들은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당회에도 이제 올라갈 때 최종은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확장을 지을 때도 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참 마음에
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청년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분들이 저를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에 좀 소원이 있었는데 최종 이제 사역자를 배치할 때 여러분 2017년도에 사역자들이 대거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구와 이제 이 교육부와 청년이 대거 이렇게 바뀔 때 저는 원래 거기 청년부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교구에 그대로 이제 있는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그 이순문 목사가 그 청년부 잘할 것 같은데 왜 그 청년부 이제 안 넣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셨다고 전 들었어요. 저는 당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는 잘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몇몇 뭐 우려들이 있으시겠죠. 장로님들은 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임을 지겠다. 무슨 책임을 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책임을 지겠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최종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청년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청년 3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뭐 청년 2부라도 뭐 예, 감사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청년 2부는 약간 작년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나이대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가보니까 특별히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애들이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청년 2부는 좀 이렇게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이 좀 이렇게 왕성왕성한 좀 그런 모양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나이 많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에 좀 눌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위축돼 있는 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가지고 그렇게 청년부 사역을 좀 시작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니까 막 또 이렇게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청년부 사역을 좀 이렇게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원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항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 온 사람이고 이제 거기 기존에 있던 청년들은 오랫동안 청년부 안에 있었던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들의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 이제 교회에 부임하거나 이러면 뭐 바꾸려고 하지 마라 뭐 그런 말 항상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청년부 안에까지는 좀 있더라고요. 제가 3청 정도면 내가 조용해라 이러고 막 바꾸겠는데 이제 2청 분들은 이제 27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7세 이상이니까 대부분 이제 아주 장성한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대순장 그룹이나 임원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당회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러면서 또 당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여러분에게 드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공동체를 아주 이렇게 철저히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해서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욕심을 일단 좀 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천천히 가자 생각을 하고 일단 좀 시급하게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가보니까 한 시급하게 좀 이렇게 발견되는 한 3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청년 3부에서 청년 2부로 이제 청년들이 넘어올 때, 그러니까 26살에서 27으로 될 때 이제 공동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넘어오는데 정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3청에서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2청으로 오면은 이렇게 막 좀 해보다가 적응을 잘못하고 이렇게 좀 시들해지고 좀 그런 일들이 한 몇 년간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있어 와서 제가 가보니까 이제 지금 27세가 막내인데 지금 현재 28세, 29세, 30세, 31세 이런 친구들이 아주 좀 이렇게 층이 얇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3청에서 2청으로 올 때 이 청년들을 좀 잘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뭐 다들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은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가족부 우리 열린마을이라 그러는데 열린마을 안에서 조금 이런 그 열린마을을 섬기는 지체들이 아주 잘 섬겨줘서 저희가 정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좀 열린마을 안에서 있는 그 어려움들이 이제 새가족 친구들이 오는데 이제 교재에 있어서 교재가 좀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뭐 그런 문제나 그 다음에 이 과를 진행할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순장 수급 문제였습니다. 이건 어디 가나 모든 공동체가 좀 비슷하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예친을 해보면 우리 순장님들의 마음속에는 올해는 그만둘 수 있을까? 한 해만 더 할까? 뭐 이제 이런 사실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 이분은 특히나 이제 삼청부터 계속 이제 순장을 해오던 열심히 있는 애들은 순장을 다 섬기니까 그렇게 오래 해오던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 안에도 이제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자리에 대한 섬김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주 깊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텀이 바뀌면 순장을 세워야 되니까 순장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해서 억지로 세우긴 하는데 세워 놓으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금방 좀 시들해지고 또 순장 사명감으로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마지못해서 그냥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좀 사명감이 떨어지는 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잘 안 보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보이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결국 그냥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외부인의 시각이 있을 때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빨리 좀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요런 세 가지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물론 여러분 이게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기간에 이것이 뭐 성공적이었다라거나 아니면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년 3부에서 2부로 넘어올 때의 문제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왜 이 26살 애들이 27살로 이제 들어올 때 왜 적응을 못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일단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27살하고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우리 이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는 형제 중에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은 19살이 납니다. 이럴 땐 좀 약간 놀래야 됩니다. 다시요. 자, 우리 막내랑 나이 차이가 나 19살이 납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27살 애들한테 한 13살부터 19살까지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이 한 30명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을 편성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다 넣어야 되니까 이런 게 진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나름 막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금방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소갈이 하다가 뚝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삼청에서 이제 올라온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부를 바꾸는 게 교회를 옮기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바뀌는 거잖아요. 사역자 바뀌죠. 그 다음에 뭐 공동체 멤버들 바뀌죠. 장소도 바뀌죠. 뭐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는 거 외에는 다 바뀌어버리니까 동기들 외에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동기들 같이 손잡고 다른 교회 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진짜 약자고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나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유 좋을 때다. 아이고 막 몇 살이라고? 27살. 아이고 좋을 때다. 자꾸 이런 영광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좀 문제 있다 뭐 그러면 나도 다 겪어봤다. 좀만 기다려봐라. 다 해결된다. 예, 막 어디 막 가만히 있으라 그냥. 제가 조금 과장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나이 많은 친구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나이에 있으니까 늘 저를 살피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은 잔소리를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이 소그룹에 나이 제한을 두자.
그렇게 해서 팀을 나눈 겁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이로 잘라가지고 순평성 할 때 나이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그냥 청년들의 의사도 별로 묻지 않고 과감하게 그냥 자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제가 조금 시급하게 살려내야 될 생각하는 게 제일 나이 어린 그룹이었으니까 그래서 5년 1그룹 1팀 5년 27에서 31살 그리고 2팀 32살에서 37살 6년 그리고 38세 이상 이렇게 팀을 3개를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새 텀을 딱 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3팀에서 힘들어할 줄 알았어요. 3팀이 나이 많은 그룹인데 근데 3팀이 너무 자기들끼리 잘 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상황이 비슷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면 놀러 가고 마치면 어디 가고 막 3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저 사실 걱정했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같은 공동체인데 좀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좀 같이 좀 지내고 싶다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한시름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모임이 활발해진 데가 1팀 그룹인 거예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막 쏙닥쏙닥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삼청에 다시 온 것 같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겠어요? 2팀. 요 2팀 친구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약간 애매한 거예요, 지금. 나이도 33살부터 32살부터 37살이니까 작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체면이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약간 낯을 가리고 좀 경계하고 요러니까 지금 현재 2팀이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1팀, 3팀이 북적북적 하니까 2팀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가는 좀 그런 효과가 좀 있었는데 그거 하나 이제 바꾼 거 하고 그 다음에 텀이 3번인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3번 소그룹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짧으니까 텀이 6개월, 한 텀을 6개월로 해보자. 그렇게 하면 순장을 세울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좀 1년에 이런 고민을 2번만 하자. 그래서 그냥 2텀만 해보자. 6개월 단위로. 그렇게 해서 지금 6개월째 해서 오늘 처음으로 또 이제 2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조금 감당을 해줘야 될 그룹이 아까 말씀드렸던 3팀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38세 이상의 청년들, 그러니까 이제 40대 미혼 40대 청년, 제가 40이거든요. 저를 여러분 보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물론 제가 여러분 저한테 이제 어르신들이 종종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주일에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좋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많이 물으세요. 많이 묻고 안 궁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또 제가 저를 보실 때 아들 같고 뭐 이러니까 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들에게 진짜 최고의 고통은 자식이 결혼 안 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너무 죄스럽고 뭐 그렇게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안 괴롭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어요.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3팀 이제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는 이제 거의 40대 그룹이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공동체를 섬기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좀 들어가셔서 교사도 하시고 뭐 주차도 하시고 주방에도 좀 들어가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하고 싶대요. 하고 싶은데 그 어른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결혼 안 하나? 결혼 안 하나? 한 주에 몇 번씩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냥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되면 그 다 큰 청년들은 명절에 친정집 안 가죠. 이유가 뭐겠어요? 가면 그 전부 다 결혼 언제 할 건데?
뭐 애인은 있나? 선보고 있나? 결혼 안 하나? 아이고, 하고 싶다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막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결혼한 어르신들에게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람들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냥 눈빛으로라도 아직 안 했나? 이런 눈빛 말고 좀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조용히. 예. 우리 3팀을 대변하는 겁니다.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3팀 지체들. 사실 이게 한국 그 교회가 감당해 줘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그 지구촌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결혼했는데 빨리 이혼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대인데 이혼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제 교회는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갈 곳이 없고 이런 친구들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 교회에도 사실 이렇게 좀 소외되고 지금 이렇게 좀 케어되지 않고 있는 그룹이 그런 그룹일지도 몰라요. 아무도 좀 이렇게 예친에도 못 들어가고, 사실 우리 또 청년부 오기도 사실 지금 와 있는 청년들 말고는 청년부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막상 교회에 등록해서 청년부 들어가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그 교구 가자니 교구도 아니고 뭐 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지금 3팀을 분리해서 한 공동체를 새로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이제 해서 거기 안에서도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3팀 안에서 진짜 그 3팀 안에서 커플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 지금 한 커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도 꼭 가겠습니다. 예. 제가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지금. 올해까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그래서 진짜 좀 그렇게 그룹이 활성화돼서 좀 자기들끼리 잘 놀고 이러다가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년부에는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새 친구들이 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도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온 청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공동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청년부 공동체가 없어지고 자기 혼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구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부 있는 교회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또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대구에 그런 이름을 가질 만한 교회들 다 찾아다녀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사실 좀 외롭고 마음이 가난한 친구들인데,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요. 청년들 그 나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친구가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근데 공동체 잘 나오고 이러는데 또 도와주긴 해야 되겠고,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온 친구들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일단은 교재가 어렵다. 청년들이 직접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새가족부에서 교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교재를 좀 일단 바꾸고, 그리고 어떤 시기였냐면, 만약에 새 친구가 하나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의 순장을 붙여줍니다. 근데 지금 순장이 뭐 대여섯 명 있는데 그 대여섯 명 이상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명이 더 들어가면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맡아서 그 맡은 순장이 한 사람을 5주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2과를 막 하고 있는데, 3과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주에 새 친구가 자기에게 들어오면 이 친구는 3, 4, 5, 1, 2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새가족 공부를. 이해되시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순장도 사실 좀 힘들고, 그리고 어떤 애가 한 번 나왔다 빠지고 한 번 나왔다 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과가 막 섞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교재는 일단은 서술형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타이프해서 만든 책이 있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해서 6주간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바꿔서 같이 읽어라, 책을. 읽고 서로 질의하고
또 대답 이렇게 서로 나눔하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를 담당하는 순장들을 세운 겁니다. 1과 맡은 사람, 2과 맡은 사람, 3과 맡은 사람, 4과 맡은 사람, 5과 맡은 사람, 6과 맡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새 친구가 와서 1주차 나왔다가 그 다음 주 안 오고 그 다음 주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 1과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와서 2과 담당하는 순장한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꿔서 체제를 바꾸고 순장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순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과는 다 따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돌렸더니 일단은 그 청년들이 처음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니까 적응도 좀 빠르고 또 정착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출석을 보니까 그 1월 달에 평균을 내보니까 102명이었습니다. 102명. 1월 평균이. 6월에 지난달 평균을 해보니까 12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4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였죠. 근데 여기 이 중에서 22명이 새신자가 정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청년부 물론 출석 변동이 많아요. 얘들이 아주 막 그냥 때가 되면 막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타고 나가고 꽃 막 떨어지잖아요. 꽃 따라서 막 가고 하여튼 뭐 유동이 많긴 한데 그래도 청년들이 좀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6월 달까지 29명의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문한 자, 한 번 오고 안 온 사람은 방문자라고 보면 그 사람이 5명이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24명이잖아요. 그 24명 중에 22명이 정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은 어떤 여자의 남자친구였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애는 우리 전사님 친구입니다. 전사님 친구인데 전사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얘가 자꾸 전사님하고 이렇게 전사님 집에 있는데 자꾸 말을 안 듣고 이래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그 두 사람 떨어진 것 말고는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출석이 이렇게 유동이 있긴 한데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이제 새롭게 그 전반기를 평가해 보면서 이런 확인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열린마을을 끝내고 이제 6주, 7주입니다. 6주 끝내고 나면 저랑 7주째 만나서 같이 이렇게 1대1로 나눔을 하고 8주에 편성이 되는데 편성이 되면 얘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열린마을에서 계속 무한한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셀에 딱 들어가니까 과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신경을 안 써줘요. 그냥 다 우리는 똑같은 청년 나란히 서서 별로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고 해도 낯설잖아요. 사람이 낯선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게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일반 순에 들어가면 적응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부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열린마을 다음 코스로 복음반이라는 것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반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열린마을 새가족부를 통해서 복음반이 필요하다고 확인이 됐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고 싶거나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싶거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한 6주 정도를 저랑 같이 한 책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북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을 짜야 이제 청년들이 안 빠지고 계속 정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순장 수급의 어려움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순장을 섬겨오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진짜 텀 바뀔 때마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텀이 또 3번이나 바뀌니까 목사님 저번에 저 진짜 어렵게 했잖아요. 이 말이면 그만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변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너무 친구들이 이해가 돼요. 일주일에 순장 모임을 위해서 하루 더 교회 오는 게 이 청년들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들의 노래는 뭐겠어요? 쉬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이게 이 청년들의 노래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막 불타는 청춘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이해가 되니까 저도 놀고 싶거든요. 저도 좀 쉬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마음이 똑같아. 그래 내가 너무 이해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청년들 안에 마음에 이 복음으로 인한 부흥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그래 좀 쉬게 해주자. 쉬게 해주고, 그래도 이제 수는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복음 부흥을 위해서 에베소서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순장이라는 이름을 떼서 이끔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끔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 친구들은 뭐 하냐면 이제 순장 모임을 유보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 없다 이제. 주일에만 와라. 주일에만 오는데 이제 이끔이 역할을 하는데, 출석 체크는 하고, 그 다음에 안 온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은 뭐 문자해서 연락은 해보고, 그런 역할만 좀 해봐라. 그러면서 순장은 우리가 한 주씩 다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좋대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쉬게 해줬습니다. 1학기 때 소그룹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으니까, 또 자기들이 한번 맡아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인도를 한번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도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이 따라가는 거는 쉬운데 인도자가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1학기 때 좀 그렇게 하면서 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이번 텀까지는 좀 그렇게 가고, 내년에 이제 순장을 좀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양육반을 돌리고 있습니다. 양육반은 어느 시간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다른 날 시간 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사역자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월요일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월요일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 주일 저녁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주일 저녁이 토요일 저녁 비슷해요. 일반인들에게. 이해되시죠? 우리는 주일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주일 저녁 사역 딱 끝내놓고, 이제 왜 일주일간 치열하게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하면은 계속 막 토요일 저녁까지 늦게까지 막 말씀과 씨름하고 이러다가 막 피곤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주일에 말씀 딱 전하고 나면 일단 한 대여섯 시 되면 사역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저녁 맛있는 거 먹고 뭐 TV라도 하나 보면서 좀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청년들한테는 제일 좋은 시간이, 어차피 왔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육반을 주일 저녁에 하자. 주일 저녁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모임 마치면 6시 됩니다. 그럼 마치면 우리 도시락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일이지만 어쩌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시켜서 같이 먹고, 그리고 한 6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3시간 정도 그렇게 양육반을 했어요. 4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2명이 신청했는데 11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한 명 친구는 외국인인데 이 친구가 영주권 따는 문제 때문에 중간에 탈락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11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었습니다. 3명이.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너무 자부심이 느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친구는 이번에 순장으로 섰고, 두 친구는 아직까지 신앙 고백을 분명히 안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결혼하면 아내랑 꼭 큐티를 하고 싶대요. 이상한 친구죠.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아내랑은 큐티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다 왔는데 지가 아직 고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얘는 6년 동안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안 믿고 6년 동안 교회 나왔다니까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 저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잘 안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1명 수료자 중에 이제 2학기 때 순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2학기 때 7명이 순장으로 헌신했습니다. 이제 4명 안 한 사람 중에 2명은 결혼 준비, 1명은 결혼 준비, 1명은 결혼, 그리고 아까 2명은 아직 신앙 고백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순장으로 선 거예요. 지금 2학기 때 이제 양육반 해서 한 텀 더 돌리면 아마 내년에는 이 훈련받은 친구들하고 순장 쭉 해서 아마 새롭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도 안 해놓고 말씀 정리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본문 읽었는데 여기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게 환상적인 그 사역의 모습인데 이게 사실 제자훈련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여기 보시면 주님을 전파하면 이 일을 각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해야 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별로 이런 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는 그냥 웃고 반갑고 뭐 한 번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권해야 되잖아요. 너 훈련 받아야 된다. 또 순장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이제 권면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각 사람을 권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여러분을 권면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을 권해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무리가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각 사람을 우리 각 개인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자 된 우리들 또 앞선 자들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전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는 전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성령님이 하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장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충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더 가까이 또 그분과 더 닮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저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세워가고 하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와 저게 바로 예수님을 믿은 완숙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